모든 물건과 땅과 건물과 토지와 모든 거에는 강물 유주에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이걸 소지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들은 절대 함부로 집안에 들여오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제일 심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 저는 상담학의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광운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풍수지리 교수를 한 3년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통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을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풍수명인이라는 대상을 서울시장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명인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서울시장이 풍수명인 받은 분은 단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책을 많이 썼는데 1975년도에 정통 풍수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풍수의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립을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양택론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 이야기도 썼고, 또 소설 대명당, 여기 보시는 이 소설 대명당, 이것도 제가 소설적으로 다 썼고, 그 다음에 꿈 해몽을 비롯해서 사서삼경 번역까지 아마 토탈 17권인가 이렇게 저서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70년도 이후부터는 그냥 모든 강의를 접고 그냥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담만 해드리고 있는 그런 현재 제 근황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귀신이라는 건 사실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귀신을 혼동해서 착각이나 시각적 차이로다가 그걸 환상적으로 느껴서 볼 수, 어떤 뭐 영상이 지나가듯이 이런 시각적으로다가 그걸 느낄 수 있듯이, 그렇게 보는 그때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이렇게 오래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낚시 어디 이렇게 잘 다니는 분들 낚시하면은 그 방울이 있죠. 근데 그 방울 같은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서 그거를 그냥 백숙이나 아니면 어디 그냥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서 그걸 놔두면은 이게 어떤 때 바람에 의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환상적인 다른 저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래 둠을 해서 거기에 먼지가 생기고 막 이거 그냥 끼고 해다가 보면은 그 잡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그물망이라든가, 이 그물망은 사람을 이렇게 모든 걸 포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고기도 도망가는 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망 같은 것도 어디다가 그냥 갖다 그냥 비늘 같아 잔뜩 묻어있고 이거를 방치해서 놔두면 이게 썩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서광이 비칩니다. 밤에. 이렇게 불빛에 보면 거기서 하얀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럴 때 착각을 하면 저기 귀신 나타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목도 마찬가지야. 고목도 이렇게 습기가 나서 약간 썩어가려고 하는 나무들은 절대 함부로 집안에 들여오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제일 심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 야광이라는 그 빛을 비춰주는 그 물체가 들어있어요. 그 나무 속에 썩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거기서 이렇게 그 형광등처럼 하얀 불이 비치거든요. 그럼 저기 저기 도깨비 불 아니냐고 시골도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절대 귀신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러면 그건 밖에 끈에다가 햇빛을 보여서 말리면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절대적으로 썩어가는 나무라든가, 전자에 말씀드린 뭐 그물망이라든가, 또 이렇게 무슨 그 낚시 방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집안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첫째는 자기가 자는 방에 반드시 수맥이 흐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좀 이제 별거지만 단독주택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반드시 그게 따라다닙니다. 그 터에 묘자리 같은 거를 팠던 자리, 썼던 자리, 그 다음에 땅 속에 그 비석 같은 거 막 깨진 거, 상성물 깨진 거 이런 거를 그냥 묻어놓고서 그 땅을 다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진 그런 터. 예, 이런 데들은 반드시 잠잘 때 잠을 막 혼동시키는 그런 그 악몽을 꾸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건 싫어하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1층에서 자기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저녁마다 어떤 여자가 입에다 칼을 물고서 나타나서 너 왜 내 자리에서 네가 잠을 자냐. 계속 이사 가고부터 계속 꿈을 이렇게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꾸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선생님, 이런 이사를 갔는데 이런 꿈을 자주 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을 금방 해드렸죠. 거기는 분명히 그 여자의 시신이 묻었던 자리나 그 자기 어떤 묘를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집터에다가 가서 마당에서 술 한잔 묻고 절을 올리고 저녁에 임금왕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불 밑에 요 밑에다 깔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 옷이 절대 안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예, 이런 거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 진짜 이거 실화 같아요. 이런 거는. 예,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첫 번째가 이제 수맥 제일 먼저 이게 측정하실 수 있는데 수맥 같은 거는 뭐 엘로드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엘로드. 그리고 수맥은 보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해서 수맥을 피하시면 되고 벽 쪽이나 머리맡에나 이런데 이렇게 좀 칸을 띄워서도 침대 칸을 띄워서도 그걸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잠을 그렇게 못 자 주무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뇨 환자신데 그 저한테 그럼 내가 그러면 가보자. 너네 집에 분명히 수맥이 있을 거다 했더니 그분이 누워서 자는 그 침대만 수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놓고서 여기 자면 머리도 동쪽으로 두고 아주 좋은데 왜 이렇게 잤느냐 그랬더니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즉시 그걸 돌려주고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잠이 아주 뭐 잘 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몰라서 이렇게 놓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아마 이게 바꾸시거나 다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을 찾으실 때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보신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집안 불화는 이제 첫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이제 금년 운에서 내가 태어난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이건 이제 역학적인데 사주를 볼 때 일주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내가 뭐 갑인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갑인일에 태어났는데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은 대돌보 같은 동량지목이고 을목은 버드나무 같은 유목이니까 이게 만나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올해 운에만 서로 불화가 자꾸 생기는 그런 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으로 이사 가서부터 자꾸 불화수가 생기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동사택과 서사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띠별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자자오양을 남양집을 택하는 사람이 서남이가 들어가는 이게 대문이나 이제 현관문을 뜻합니다. 서남문이나 서쪽문이나 서북문을 냈을 때는 서남문이 화해라는 게 닿아요. 생기복덕이 표를 돌려서 이제 딱 보면 화해라는 게 닿는데 그럼 그 화해는 그 집안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만약에 이사 가서부터 자꾸 불화가 생기고 어떤 관제구설수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자꾸 벌어진다면은 그 집을 빨리 이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문을 뭐 돌려서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되게 못 돌리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음기가 강하게 흐르는 공간은 될 수 있으면은 집에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고 항상 너무 이제 또 건조해도 안 되고 또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이제 구조상이 항상 따로 다니는데 대개 보면은 음기가 있는 쪽은 이제 이게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마당 같은 데를 보면은 마당 한 구석에
어느 방향에 습기가 차거나 이끼가 끼거나 곰팡이가 끼거나 항상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수맥이 간다는 걸 이미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방이 있다면 그쪽에는 음기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거실 같은 데서는 얘를 가지고 손이 안 닿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왜 무슨 뭐 곰팡이가 나거나 막 뭘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거미줄 쳐가지고 사람의 생전 손이 안 닿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럼 그런 쪽에가 이렇게 음기가 차게 되고 그 곰팡이가 나중에는 자꾸 무슨 그 썩어가면서 안 좋은 기를 발산을 해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사람이 몸에 취약한 어떤 병균 같은 게 생겨서 몸이 건강을 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나 이제 그 수도가 있는 부엌으로 갈 때, 부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화장실 근처에 보면은 화장실로 가는 수도관이 어디서 갔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들어가는 문 앞쪽에서 갔느냐, 저 뒤 벽에서 왔느냐 봤을 때 이 출입문 앞쪽에서 들어갔면은 이 앞쪽에 분명히 거기는 수맥이 흐르면서 음기가 차게 됩니다. 음기라는 거는 따뜻하지 못하고 항상 차갑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엌도 그런 거는 배선이 어디로다가 수도 배관 같은 게 어디로 지나갔구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이사 들어갈 때 관리실 같은 데서 한번 물어보고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다. 물론 뭐 이렇게 보낼 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하고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물건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물건과 땅과 건물과 토지와 하여튼 모든 거에는 강물 유주로 해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소지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반드시 갖고 싶어서 억지로 취하면 거기에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강물 유주라는 거. 세상에는 물건에는 주인이 다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땅 같은 걸 아무리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나타나야 팔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물건이나 이 옷 같은 것도 나하고 신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안 맞는 듯 하면은 그런 거는 집에 싸놓지 말고 과감하게 남을 주든지 버리세요. 그런 건. 예. 유품 같은 거 있죠. 유품. 돌아가신 분들 유품. 이런 것도 대부분의 한 3년 정도는 어떤 그 애절함 같은 게 있어서 그분의 이제 그 발자취 같은 거 남겨놓고 싶어서 그냥 둬도 되는데 3년이 지나면은 그거는 반드시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우기가 진짜 안타깝다면 어디 보관하는 그 업체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갖다 의뢰를 해서 맡겨두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떠내보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엌에는 참 여성분들의 애심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곳이 이제 주방이라고 하는데, 주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옛날 어머니 아니면 아녀자들 아니면 뭐 이렇게 누님 며느리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 오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시집살이가 심할 때 어떤 슬픔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그 자기 혼자서 그 애태움의 애심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혼자서 달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파트나 이렇게 뭐 빌딩이나 막 고층을 해가지고 그 주방에다가 그냥 이게 아주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지금은 주방을 인덕션도 해놓고 또 옆에는 그릇 닦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구처럼 해가지고서 다 짜놓고 이렇게 했는데, 주방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집터에서는 주방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해서 주방을 항상 양택 3요 중에서 하나로 다 딱 꼽습니다. 그러면 주방은 여인들의 그 뭐 쉼터 이거보다도 진짜 거기에 어떤 그 본인들의 정서라든가 어떤 거의 살아온 그 자기가 거기서 아주 그 구박받고 진짜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이런 저거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서 굉장히 그게 그 주방이라는 거는 참 쉽게 이렇게 그냥 주방은 부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 주방이로구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주방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도 해주잖아요. 모두 의식주 다 해결해주지요. 주방에 가면 물이 있으면 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방을 그렇게 함부로 부엌이라고 이렇게 그냥 의식구들을 조금은 개방적으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주방은 사실 좀 신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선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부엌에는 이렇게 뭐 아궁이도 있고 막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떼서 연기도 나오고 끓음도 나오고 부엌이 시커멓게 막 끓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뭐 진짜 뭐 환풍기가 있습니까? 뭐 창구가 있습니까? 그냥 막 연기는 막 남은 대문 그 부엌문 열어놓고 딱 빼내고 막 이럴 정도로 있던 그런 거를 이제 부엌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주방도 일종의 어떤 그냥 생활의 어떤 터전이 같이 따라다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주방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부창부수를 뜻한다고도 볼까요? 왜? 물과 불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수화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서로 쏘지도 못해. 물은 불이 필요하고 불은 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이게 부창부수격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주방은 항상 남녀 모두가 요즘은 공동으로다가 그 중요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방에 두는 거는 이제 부자들은 주로 주방에다가 옛날에 보면은 뒤지 같은 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뒤지를 갖다가 이제 쌀띠지지요. 그걸 갖다가 해서 쌀을 거기다가 가득 부어놓고 그 부엌에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부엌과 주방을 구분을 하시. 지금은 주방이 다 이제 통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방은 지금은 첫째는 부자들이나 아파트 구조나 어디나 집 질 때 보면은 제일 먼저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거죠. 환기. 그 다음에는 주방은 건조하고 깨끗하고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주방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그냥 가구화식처럼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주방에도 서랍장을 딱 놓고 방인지 무슨 뭐 진짜 거실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신선하게 잘 해놓고들 쓰니까, 뭐 지금 뭐 부자라고 해서 주방에 뭐 특별히 뭘 갖다 놓고 막 이런 거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는 어떤 분들은 부잣집들은 소금단지도 주방에 놓고 그랬습니다. 도자기 같은 데다 소금 하나 담아가지고 그 소금을 놓고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소금을 몇 개를 또 부엌에 이렇게 몇 군데다 뿌려요. 왜? 애군 이렇게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 소금이 짜니까. 그럼 짜면 모든 걸 다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이제 부잣집들은 그런 걸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주방에 그런 거 이제 별로 신경을 잘 안 쓸 때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풍수도 옛날처럼 자꾸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생활 도시가 이만큼 진짜 발전되고 개화가 됐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풍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주방에는 첫째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이 부엌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왜 그 도마 같은 거 옆에다가 쫙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절대 삼가를 하시고 칼이 안 보이는 곳에 항상 두시는 겁니다. 칼은. 그 다음에는 고장난 전자제품 같은 거 놔두는 거, 이렇게 방치해두는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금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베란다 뒤쪽 같은 데 보면 뭐 자전거 같은 거 막 안 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싸두는 집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저거 하다 보면 이런 쪽에서 항상 음기가 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고려를 해서. 그리고 참 특히 하나, 깨진 그릇.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릇에 이만 조금 빠져도 그 그릇 안 씁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걸 철저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깨진 그릇 같은 거는 절대 주방 근처에 놔두시면 안 돼요.
특히 조리대하고 냉장고는 항상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을 쳐다볼 때, 아니면 뭐 안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냉장고는 거실에서 쳐다봐서 냉장고 이렇게 문을 열면서 아내가 들여다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위치 선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 내부가 안 보여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냉장고 열었을 때 아내가 딱 보이면 이건 냉장고 안에는 어떻게 보면 창고가 되거든요. 그럼 창고 안에 뭐가 들었다는 게 다 보여질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 이게 뭐 정리가 잘 됐느냐, 뭐 옷 안 됐느냐, 뭐 이런 게 되면 그게 여인들끼리는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항상 거실에서 볼 때 양 측면에 놓는 것이 좋고, 또 조리대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거실에서나 들어갈 때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그 주방에다가 재운을 부른다 해가지고서 저거 혹시 아시나요? 그 소콧뚜레. 그 소콧뚜레를 많이 갖다 이 주방에 놔두시는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소는 열심히 진짜 일을 하고 그 소콧뚜레를 가지고 소를 어려서부터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가 커날 때 망아지 같은 소가 그 콧뚜레를 뚫어서부터 훈련을 시키면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듣는 순한 소로 변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 콧뚜레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주 짠매 놓으면은 원형이라는 게 원이 됩니다. 그 원 자체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는 재물도, 이게 돈이라는 건 이렇게 동전은 다 둥글잖아요. 그래서 돈도 되지만 재물도 되지만 이게 우리 모든 게 일체가 돼서 부엌부터 시작해서 일체가 돼가지고 집안이 모두가 아주 흥하고 진짜 건전하고 화목한 집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콧뚜레를 주로 갖다 거는 그 의미를 분명히들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가게 갔다가도 걸어놓는 놈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걸 이 거실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거실에 그걸 왜 걸어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늘 제가 이게 반드시 바로 잡아 드립니다. 좋은 집터란 사실 좋은 집터는 이제 참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동서남북의 신이 지키고 있는 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지키고 있는 신들이 그거를 사신상응지라고 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집터를 감싸주고 있을 때 앞에는 넓은 도로가 인접해 있고 또 옆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그 집터를 빙 둘러 감싸고서 그 감싼 자체를 환유를 했다고 그러는데, 허리를 이제 이렇게 두르고 갔다 해서 그런 집터가 이제 제일 좋은 명당터고, 거기에서 출입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출입문 자체가 항상 남양집에서 동쪽이나 동남쪽 아니면 남쪽으로 문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터가 이제 제일 좋은 터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는 집이 얼마만큼 좋은 터인가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것보다는 내가 맞춰서 꾸며나가는 겁니다. 그 터에다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 때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산맥이 쭉 내려와서 그 밑에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샀을 때 도로가 인접이 돼 있느냐. 그러면 도로가 인접돼 있을 때 그러면 건물을 남향으로 앉혔을 때 동쪽으로 출입문이 들어갈 수 있느냐, 동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모든 그 여건을 딱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꾸며나가는 조건이니까 내가 띠가 무슨 띠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자진 하면은 잔내비띠와 쥐띠와 용띠고, 인옷을 하면은 범띠와 말띠와 개띠입니다. 그럼 그 6개 띠는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책에서 한번 동사택과 서사택을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동사택이나 서사택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제가 책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쉽게 남양집에서는 6개 띠, 쥐띠, 잔여비띠, 용띠, 말띠, 범띠, 개띠, 이렇게 6개 띠가 남양집을 택하면 더욱 좋다. 이때 문은 동쪽으로 아니면 동남쪽으로, 그다음에 남쪽, 최후에 가서는 북쪽, 이렇게 4곳으로다가 문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여건을 하나하나 제가 그 터를 살 때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게 한 70% 정도가 그 좋은 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교통이 얼마만큼 좋으냐, 아니면은 이 집터가 어떤 집터에서 가까운 근처에 사당이나 묘비 같은 비석이 있느냐, 아니면 뒤에 큰 산소가 써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 물 같은 거에 수질은 좋으냐, 또 아이들 학교는 얼마 근처에 떨어져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내가 그것을 거의 이 조건이면 괜찮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한 97, 8%만 되면은 나하고 맞는 좋은 필터, 복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집터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꾸며서 맞춰가는 것을 택해야지. 지금 현재 뭐 이 대한민국 땅이 다 개발되어 있고 좋은 산은 가운데만 뭐 큰 산만 남아 있고 야산 같은 다 개발돼서 다 신도시로 변해 있기 때문에 좋은 집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터는 대한민국에 한 몇몇 곳뿐이 안 돼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제가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녔어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터를 좋게 꾸미는 것이 제일 좋은 집터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집에서 살아라 하고 추천이 될 만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풍수적으로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유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문 너머로 뭐 이렇게 산이 보이거나 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산 능선에서 이렇게 조그만 산 하나가 다시 겹쳐서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산이라 해서 그것을 규봉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규봉, 쉽게 얘기해서 도적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특히 동북 쪽에 있는 산이면은 절대 이사를 가지 말라는 거. 그럼 왜? 동북 쪽은 하늘이 내려주는 철록수, 그러니까 녹과 물을 내려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위이기 때문에 동북 쪽에서 오는 그런 물을 해치는, 아니면 도적봉이 있을 때 그 도적이 모든 집에서 자꾸 내 재산을 뺏어간다든가, 분쟁이 일어나서 내 재산이 흩어진다거나 막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터가 자기하고 맞는 거를 항상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터는 온화한 데가 있고 좀 냉기가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내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참 나한테 온화하고 좋다. 그 다음에 너무 냉기가 나고 머리끝이 진짜 쭈삣쭈삣하고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수맥이 흐르든지, 그러니까 맨 밑에 다지게 할 쪽에 뭐 건축 폐자재를 넣었다든가, 막 돌 같은 걸 그냥 빼쭉빼쭉한 막 바위 같은 게 아니고 그 모서리가 많은 이런 거를 막 갖다 메꿨다든가, 이런 그 잡석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남의 무덤 자리에다가 묘를 썼다든가, 아니 집을 졌다든가 하면 그런 데서 그 오는 기가 벌써 느껴집니다. 그럴 때 그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온화한 느낌을 느끼는 그런 터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따르면 나한테 진짜 좋은 복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집은 굉장히 많은데요. 현관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뭐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앞에 절벽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사찰이 있고 뒤에 묘지가 있고, 이런 집들은 택하면 잘 안 됩니다. 사찰 근처도 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찰이 말고 사당이나 옛날에 무슨 서원 같은 거, 이런 근처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그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집은 좀 음기가 자꾸 찬다고 그럴까,
그런 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터가 좋아도 그쪽에 집은 안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관에서는 들어갈 적에 현관은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 첫 이미지를 주는 곳이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다가 대목을 놓는다거나 저 수석 같은 것도 뾰족뾰족한 그 돌이 있는데 아주 그 날카롭고 예리한 돌 같은 거는 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애기들 이렇게 드나들 때 찔릴 수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가시가 있는 거, 아니면 그 대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앞에도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거 가시 있는 나무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출입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전면에 거울이 보이는 그런 그 집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에서 나의 기운, 들어오는 기운을 다시 반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집이 안 좋고, 내가 그 집안이 이제 불화가 자꾸 나면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우고 애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집에 그러니까 안혹함을 느끼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돌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거울을 앞에 정면에 보는 거고요.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실에 이제 그 놓는 어떤 그 물건 같은 거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소콧뚜레 같은 거를 뭐 부자대라고 해서 거실에 갖다 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콧뚜레는 될 수 있으면 부엌 쪽에 갖다 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관을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부엌이 보이는 집은 당장 진짜 이사를 딴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부엌이 안 보이게끔 어떤 커튼을 쳐가지고 아니면 칸막이를 해서라도 그 부엌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탁자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는 그 물건들 중에서 용 같은 거는 참 좋습니다. 용은 이제 여의주를 무는 거는, 여의주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항상 술에 싣고 들어오도록, 오복을 싣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용 같은 형상이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북이 같은 거는, 거북이도 엉금엉금 등에다 뭘 싣고서 이렇게 복을 싣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하지만, 수명장수의 제일 첫 번째 치는 것이 거북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만약에 걸으신다면 벼가 누렇게 익어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정면 들어가면서 딱 마주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해바라기 꽃 같은 것도 그림에서나마 웃음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웃음으로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금붕어 같은 큰 잉어 같은 거가 놀다가 하늘로 탁 치서 오르는 그림 같은 거는 자기 명예나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욕망에서 그걸 걸어도 좋고, 또 닭 그림도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닭 그림은 정면에 들어가는, 현관에서 정면에 들어갈 때 보이면 닭은 발로다 이렇게 자꾸 해치기 때문에 재물이 흩어진다는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닭 그림은 서재나 응접실 보통 이렇게 측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거실에서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놓아두시는 데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것만 놓으시는 데도 있는데, 맨 먼저 거실에 두면 안 될 거가 뭐냐면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이런 어느 정면 앞에 보이는 데다가 도검류를 이렇게 층층이 자랑 삼아서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골프채 같은 걸 앞에다가 쫙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방에서도 이게 나오겠지만, 칼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부엌 칼이든 뭐든 보이지 않는 곳에다 그런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 출입구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보면은 용 그림을 이제 좌측에 걸든지 우측에 걸든지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데, 그건 참 좋은 그림인데,
될 수 있으면 들어가면서 좌측에는 용을 걸으시고 우측에는 호랑이를 걸으시면은 호랑이는 이제 삼재를 쫓아주고 용 그림은 이제 오복을 수레에 싣고서 복을 불러드린다 해서 청룡 백호로 이렇게 갖다 걸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갑 풍수들을 이제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지갑 풍수나 이런 거는 인테리어 풍수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게 관련된 풍수인데 이런 것도 아마 이게 제가 그 복을 부르는 풍수 이야기 강의를 2000년도 정도부터 아마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테리어 풍수는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할 적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지갑 같은 데 넣고 다니면 안 되는 거, 너트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갑에는 수 있으면은 영수증 같은 어떤 분들은 지갑에 많이 넣고 다녀요. 근데 그 영수증은 사실 하루나 이틀만 보관했다 얼른 그걸 다른 데 옮기셔가지고 그 영수증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지 지갑에 오래 놓으면 그 지갑에 많은 계산서가 쌓이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금융 재운을 막는다는 그런 속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 지갑 풍수 같은 건 중국에서 넘어온 풍수예요. 중국보다도 대만에 주로 이 풍수가 많이 넘어오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대만이 앞서 있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는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돈도 헌 돈을 댈 수 있으면 넣지 마세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데는 돈을 절대 이렇게 접어서 넣거나 그냥 넣으시면 그 돈은 반드시 구겨져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이렇게 장지갑을 넣고 다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돈을 한 번도 저는 주머니에 그냥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지갑에다 꼭 세워가지고 넣어서 하면은 약간 구겨졌던 것도 빳빳이 펴져서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그러니까 명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원래는 장지갑 같은 데 넣어서 내가 고의 그 내 신분을 간직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반지갑이 있고, 뭐 이렇게 장지갑이 있고, 또 손에 드는 이렇게 뭐 이게 수반용 지갑도 있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지갑에는 청결하고 간편하고 내 신분상에서 조금도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참 좋은데, 여기에는 미국 같은 데는 2달러짜리 달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운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그 달러 2달러짜리를 지갑에 많이 넣고 다니세요, 대부분. 그럼 그게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제가 별도로 추천을 드린다면은 오색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색 실을 한 지갑 길이만큼 자르셔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그 오색 실을 그 패스보드 속에다가 항상 지니고 다니시면은 내의 수명 보장을,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를 당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항상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해주셔서 생각하셔서 지갑에는 항상 깨끗한 명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달러 돈이라든가 돈 지폐도 깨끗한 거라든가 명함도 아주 좀 심플하게 해서 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색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넣고 다녀요. 자기 사주를 생년월일이 들어있는 그 사주를 써가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부적이라 해서 그거를 금판 얇은 금박지 같은 거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딱 코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평생 자기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럼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은 방안 같아요. 왜? 그 돈을 들고 나가고 이걸 떠나서 내가 어디 진짜 위기에 뭐 내가 갑자기 어디 배를 타는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면 구해냈는데 사람이 신분을 확인해야 되나? 그럼 거기에 자기 생년월일 딱 들어있고 이름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떤 나의 소중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갑은 이제 보관을 물론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갑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젊은 층하고 또 노년층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갑을 이제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반지갑 접는 거는 주로 일시적으로 자주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뒷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고,
장지갑은 보통 이제 위에 자켓 이 안주머니에 넣는데, 그러니까 돈 같은 거는 그 반지갑에는 잘 안 넣어요. 거기는 단지 신용카드라든가 또 일회용 수거되는 뭐 이렇게 영수증이라든가 또 이런 일시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아니면 지하철 탈 수 있는 교통권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자체는 지갑에는 그 반지갑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그냥 깔고 뭉겨요. 그러면은 내 신분을 내가 주저앉아서 내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한번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깔고 앉아 있을까? 그럼 내 운이 자꾸 진짜 이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본인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지갑도 보존을 하실 때 깨끗하게 하시면서 대부분의 그 주기적으로 이제 이게 가려줄 필요는 있어요. 대개 보면은 한 5년에서 깨끗이 쓰면 한 5년에서 교체 한번 해주시는지 아니면 7년 사이에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지갑은 이제 지갑 자체는 그 돈을 주로 잘 이렇게 넣고 다니고 돈을 모으려고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그 하여튼 뭐 금융적인 거를 잘 간직하려고 하는 거가 지갑인데, 그 지갑의 그 중요성을 항상 아셔야 되는, 가지고 다닐 때. 그래서 이 풍수적으로다가도 보면은 지갑은 예를 들어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뭐 열성적인 거, 아니면은 또 안정적인 거, 또 아니면 뭐 성장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거가 있는데, 그래서 지갑에도 넣고 다녀야 될 것이 있고 안 넣고 다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갑에는 될 수 있으면은 색깔을 황금색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또 어떤 그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깊이 넣는 그런 쪽에다 좀 넣어서 지니고 다니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가 대부분의 그 이제 지갑 색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 색깔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주로 다른데, 남성들은 주로 이제 검정색이나 뭐 이렇게 브라운 같은 그런 색을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은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뭐 금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유행성 따라서 자꾸 소지를 하려고 하는 그 민감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택할 때 거기에 맞는 항상 좋은 물건을 넣고 다니시면 내 마음도 좋게 가는 거지. 예, 이걸 뭘 넣었다 해서 갑자기 그걸 좋은 걸 넣었다 해서 돈이 막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적으로다가 생각하는 이게 가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색상하고, 그러니까 색상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목화토금수에 내가 뭐 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수기라는 건 물을 뜻하죠. 그럼 목기라는 건 이제 나무를 뜻하고, 그러면 색깔이 정해져요. 수기는 검정색이고, 목은 파란색이고, 화기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토기는 노란색이고, 금기는 백색입니다. 예, 금기라고 해서 이 금이 무슨 뭐 까만색 이런 거로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5가지 색깔을 그러니까 그 태어난 내가 어떤 길을 가지고 태어났나에 따라서 그걸 지니고 다니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수기를 가지고 했는데 나는 불이 없어. 그러면 화기, 빨간색을 반대로 지니는 것이 더 좋다. 없는 것을 택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있는 걸 내가 또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풍수적으로다가 지갑 풍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타고 났나,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서 갑작을 주고 해준 금이니까, 이 사람은 금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인정묘 노종화는 이 사람은 노종화니까 화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것 정도는 자기가 상식적으로 좀 물어보건지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육식갑자 나분 오행을 딱 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띠를 나는 뭐 예서 병신생, 잔내비띠 되면 병신생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산화화 이렇게 딱 나와, 불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 그럼 나는
화기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요 정도쯤은 자기가 구분을 해서 그 색깔을 맞춰서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갑은 이렇게 오래 써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4,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갑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바래요. 닳거나 자꾸 손으로 만져서 퇴색이 돼가지고 색상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들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이게 자린고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저 지갑하기 하나 좀 바꾸지 사람이 저래 이런 식을 느낌을 딱 줘요. 남들한테. 그러니까 그 지갑이 어느 정도 깨끗하다 할 때까지만 쓰고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낡았구나 하면은 그게 거의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 정도가 간답니다. 지갑은. 그러니까 그런 때 이렇게 한번 바꾸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이게 색깔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색깔은 자기 그 어떤 귀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보관하는 거는 지갑은 자꾸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지 집에 이렇게 놔두고 다니면 그 지갑이 아니에요. 지갑은 내가 패스보드처럼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면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써야지 내가 지갑이 되는 거지.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둔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냥 천년만년 보관해 놓고서 그냥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갑은 자꾸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된다. 보관하지 말고. 인테리어 풍수를 이렇게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풍수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음택과 양택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택은 사람이 죽어서 산소 땅에 묻을 때가 음택이고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생활하는 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걸 이게 양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테리어 풍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은 집, 건물,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강물유주가 항상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걸 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하나 내 땅을 살 때부터 집을 질 때, 그 다음에 무슨 가구를 놓을 때, 문을 낼 때, 설계할 때 이거 다 관여를 해가지고 내가 내 가게에 맞게끔 전체적인 걸 꾸며가서 딱 맞추면 그게 명당터가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나한테 그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선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양집의 동문 하나를 얻으려면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남양집의 동문 하나 얻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아무리 찾아다니면 그걸 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도 살면서 진짜 적선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터, 좋은 집이란 이건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게 우연적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카페를 한 3,000평 되는 곳을 큰 틀에서 설계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주면서 그 집은 원래 이제 한정식 집이었는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로 해가지고 야외 전경까지 처음에서 한 3,000평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투자가 되니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까마귀 떼처럼 몰려들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자자오형에다가 동문으로 했지 서문으로 뚫렸던 거 맞고 동문으로 했지 전부 다 전부 풍수적으로 맞춰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 제가 자신 있게 아마 두고 보시면은 이 진짜 까마귀 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까마귀 떼처럼 모여듭니다. 벌써 한 2년 거의 됐는데 아마 평일에도 가면 찾을 데가 없을 정도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지 어떤 이게 미신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